네, 안녕하세요. 태양광입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24일입니다. 22년 상반기 RPS 입찰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 서류를 제출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안타까운 사정으로 입찰에 탈락이 되거나 계약을 못 하시는 분들이 꼭 생깁니다. 뭐냐 하면 입찰 내역서에 오기가 있거나 아니면 금액을 잘못 썼다던가 업체에서 알아서 대행을 해주지만 사실 그러지 못한 실수가 있을 수 있다 보니 사업자분들이 내 공인인증서 가지고 제출을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쯤 체킹을 하고 제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입찰 경쟁률이 그다지 높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되다 보니 아마도 뭐 크게 실수가 없으면 원하시는 금액대의 선정이 많이들 되시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변수가 어떤 것들이 있냐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또 나눠보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오기가 없이 서류를 내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넣는 것도 사업자분들한테 너무 중요한 사안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요번에 노노이 몇 번씩 다시 되뇌이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희 영상을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사기를 이렇게 당하시는 분들이 없으실 텐데 뒤늦게 사기를 당하고 와서 문의를 하시거나 그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올해 저 같은 경우도 경찰서 한 세 군데 정도의 자문을 진행을 했었고 그쪽 분들께서 공개를 하지 말아달라. 제가 이제 피해 사례가 이래 있다 보니까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하는데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언급은 못 해드렸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밤이고 낮이고 아무 때나 전화가 와가지고 뭐 좀 물어볼게요 라고 해도 제가 거절을 잘 못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사기꾼들 밥 벌어먹고 사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런 거라도 잡고자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있고 계속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 우리 채널을 보시는 분들, 태양광에 이 정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사기당하시는 분들이 없겠죠. 그럼 주변도 한번 돌아봐 주세요. 주변도 한번 돌아보고 주변에 이런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없나? 한번 좀 관찰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태양광 업체에서 자주 하는 거짓말이라고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 영상에 보면 태양광 영업사원들이 뭐 이렇게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다고 영업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안 되는데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기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 게 현실이거든요. 이 정도만 찾아보셔도 사기를 안 당했거나 아니면 사기를 부모님들이 당해서 자제분들이 알아보고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도. 태양광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기꾼이다. 태양광 하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 많다. 라는 인식을 제 혼자 바꿀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노력을 해가면서 조금씩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같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그런 피해 사례가 없는지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그런데 태양광을 투자하려는 게 많지 않죠. 왜냐하면 인허가 받기도 너무 어렵고 개발행위도 힘들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도시 계획 조례도 너무 빡빡하게 들어와 있어서 신규로 사업하는 것들이 많지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지금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금융권 금리도 거의 5%에 육박을 하고 있고 5% 6%대 막 넘나들고 있고 PF로 진행하는 것들, SPC 설립해서 PF로 진행하는 것들은 거의 뭐 10%에 다 가니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점에 수익성도 좋지 않고 S&P도 규제를 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어제 그 에너지 정책 유튜브가 있었습니다. 그 에너지 정책 세미나 유튜브가 있었는데 그걸 시청을 하다 보니까 정책 위반자분들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갑작스럽게 S&P가 뛰다 보니 국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S&P 상한가 규제 등도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우리 사업자들은 갑자기 S&P가 폭락했을 때 아무런 조치를 받지는 못했거든요. 갑자기 예상치 밑으로 60원까지 S&P가 떨어졌을 때도 그냥 외면받았습니다. 그런데 기껏 3달, 2월, 3월, 4월 정도에 S&P가 200원을 치고 터치하고 내려왔다라고 해서 S&P 상한가 규제가 된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는 장기 거래 계약이 선정이 되면 20년 동안 고정가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마저도 보장받을 수 있는 거냐? 다음에 규제가 바뀌고 법이 바뀌어서 달라지면 우린 이것도 못 받을 수 있냐? 이런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이 바뀐다 보니까 너희들 수익성도 달라져야 해. 라고 얘기를 하고 중간에서 막 칼치기를 한다면 누가 그 정책을 믿고
아니, 그 정책만 가지고 그것만이 올바른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책은 예측 가능하고 일괄적으로 진행이 돼서 안정적으로 우리가 정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6월 23일 오늘 현물 시장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현물 금액이 54,900원, 55,000원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파란색이다 보니까 뭐 낮아진 거냐라고 생각하기에는 사실 아직도 선방을 하고 있는 상태고 S&P도 육지 같은 경우는 133원, 제주도는 230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REC 금액에 대한 시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REC 시장이 어떻게 유지가 되고 어떻게 보전이 되어 왔습니까? REC 금액은 어떻게 변동이 되어 왔습니까? 라는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건 REC 현황 그래프입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인데요. REC가 3년 동안 REC 금액이 이렇게 현물 금액이 변동을 해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기준으로 변동이 됐을까요? 제가 봤을 땐, 제가 분석하기로는 그때 당시에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REC 금액들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에너지 3020 정책이라고 아십니까? 예전에 2010년 이전에 진행이 됐던 게 에너지 3020 정책입니다. 에너지 3020 정책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공급 비율을 20%까지 맞추겠다라는 게 에너지 3020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1년 10월 6일 날 어떻게 되냐면 2030년까지 30%를 맞추겠다라는 정책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법 시행령이 나와서 2030년까지 30%로 상향을 하기 위해서 26년까지 25%로 상향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그런데 이때 당시도 이 이전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의무 공급량을 못 채우면 2년 동안 유예를 해주는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S&P REC 금액들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없었죠. 26년까지 25%로 상향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게 10월 6일입니다. 그런데 7월 달부터 정책에 대한 계획이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21년 7월에 바닥을 치고 21년 10월에 정책 발표가 나면서 REC 현물 금액들이 오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현물 금액뿐만이 아니라 REC 장기거래 계약 금액도 정책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를 30%로 채워야 한다. 그리고 의무 공급사들은 26년까지 25%의 목표 금액으로 상향을 해야 한다. 라는 정책을 향해서, 타겟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조선에서 단독 기사가 납니다. 에너지 믹스에 대해서는 아마 요 근래에 듣고 계실 겁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에너지 믹스를 실행을 할 거다. 에너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손실률을 줄이고 ESS나 IPP 사업들을 육성을 하면서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꾸미겠다라는 이야기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목표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에너지 믹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신재생 에너지 목표 비율을 20%대로 다시 하향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26년에 26%를 맞추기 위해서 발전사들이 대량 매입을 했던 REC 금액들이 변동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장기 거래 계약을 그렇게 물량을 많이 가져 들어와서 경쟁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이번 장기 거래 계약의 입찰률이 거의 1대1이 되지 조금 내외에서 크게 변동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하반기에 입찰 물량도 그렇게 나올 수 있을 거냐 아니면 하반기에 굳이 입찰 물량이 나올 필요가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뭐 여러 가지 에너지 정책이 있겠지만 에너지 정책 내에 에너지 기본 계획이나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에너지 기본 계획의 시행령이 바뀌고 세부적인 것들이 조금씩 조정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처럼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많은 것들이 이렇게 그냥 달라지고 뭐 S&P 상한도 가고 목표 물량도 달라지면 사업자들이 어떻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요것도 제가 아래쪽으로 주소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정보소통센터 메인 페이지입니다. 들어와서 보면 주요 에너지 믹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주요국의 에너지 믹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석탄 화력, 천연가스, 이것도 화력이죠. 그리고 원자력이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원자력을 늘리려고 하죠. 뭐 정책적으로 그게 맞다, 틀리다, 단편적인 것만 가지고 제가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없을 것 같으나, 저는 뭐 원자력이 무조건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자력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같이 공생을 해야 한다. 신재생 에너지도 육성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기준에서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목표가 원자력을 장려를 하고 더 많이 장려를 하고 가겠다라는 계획,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비율을 줄이겠다. 줄이기 위해서 사실 IPP가 되려면 ESS 기술이 개발이 됐어야 되는데 ESS 기술이 우리가 성공을 하지 못했다 보니까 사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글로벌 기준으로 신재생 에너지 육성이 되어가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 목표 비율을 늘리고 있고 다국적 기업들이 아리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그렇게 한다고 되겠냐? 제가 지지난 영상에서 아마 정책 변경에 따라서 정권 변화에 따라서 어떤 게 달라지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누르다 보면 골마 터지는 데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태양광 산업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지금은 당장에 우리가 안정적인 매출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되게 민감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REC 시장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는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들이 언제 다시 기회가 생길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몸을 사리면서 시장을 살펴볼 필요도 있겠지만 지금은 정책적으로 방향은 섰다. 방향은 올바르게 방향은 정해졌다 보니까 그 방향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되는 시즌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오전에 저도 기사들을 검색을 하다가 20% 하향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이 내용을 먼저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고요. 이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RPS 정책 자체가 의무 공급사가 REC를 무조건 확보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렇게 벌써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저도 정책에 조금 더 민감하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달라지는 것들을 눈여겨 지켜봐야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자분들과 이런 내용들을 조금 빨리빨리 공개를 하면서 나누려고 하는 거고요. 달라지는 것들을, 달라지는 정책들을, 달라지는 제도들을 조금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짜 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